회사 구내식당의 점심시간, 허겁지겁 식판을 밀어넣고 커피를 받아든 나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뉴스를 뒤적였다. 별 의미 없는 스크롤, 늘 그렇듯 화제 연예 기사나 스포츠 소식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충격, 한국 유부녀들과 불륜, 외국인 남성의 사진 유출 사건. 제목만으로도 자극적이었지만 클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화면 속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여성들의 몸이 나열되어 있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일상적 배경은 가려지지 않았다. 한국의 평범한 가정집, 호텔, 원룸 등 익숙한 공간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처음엔 불쾌하면서도 별 세상 다 있네 하고 넘겼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거실 한쪽 벽, 거실 벽난로, 그 위에 액자, 너무나도 익숙한 아내의 실루엣. 설마. 손끝이 차갑게 식으며 눈앞이 어지러워졌다. 그곳은 분명 내가 사는 집이었다. 더욱 치명적인 건 그 사진 속 여성의 어깨 너머로 보인 한 남자의 실루엣이었다. 같이 사진을 찍으며 일부러 흔적을 남긴 듯 팔에 문신이 또렷했다. 그것은 우리 아이를 가르쳤던 외국인 과외 선생의 것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쥘 수 없었다. 나는 급히 아내에게 사진을 보내며 문자를 남겼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몇 분의 침묵. 그 짧은 시간이 연겁처럼 느껴졌다. 곧 도착한 답장은 단 3마디였다. 미안해. 잠깐의 실수였어. 식당의 소음이 멀어졌다. 누군가 떠든 소리,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모든 게 물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희미했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맴돌았다. 뭐라고? 잠깐의 실수? 나는 의자에 깊이 주저앉았다. 정신은 혼미했지만 나를 이곳까지 끌고 온 지난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다. 아내는 국내 음대를 졸업하고 시의 악단에서 활동했다. 누구보다 음악에 진심이었고 세상을 보는 눈도 감각적이었다. 그런 아내가 아이에게서 특별한 길을 발견했을 때 나는 반쯤은 의심하면서도 반쯤은 기대했다. 6살 된 아들이 장난감 피아노를 두드리던 날,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어딘가 구조적인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아내는 그 순간의 눈빛을 잊지 못했다. 여보, 봐봐. 이 아이는 그냥 두면 안 돼. 내가 아는 애들하고는 다르다고. 달라. 나는 웃으며 넘기려 했다. 아직 어려. 그냥 장난친 거야.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다. 아니야. 음악은 타고나는 거야. 기회는 지금이라고. 그때부터 아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조기 유학이 자리 잡았다. 이 아이가 제대로 배우려면 외국 시스템 속에서 자라야 해. 언어도 환경도 다 필요하다고. 나는 현실 따졌다. 내 월급으로 조기 유학은 힘들어. 대출도 남아있고 좀 더 지켜보자. 진짜 재능이 있는 건지. 하지만 아내는 밀어붙였다. 결국 우리는 타협했다. 외국인 과외를 붙이는 것으로. 그 과외 선생이 집에 오던 첫날 아내의 눈빛은 반짝였다. 아이는 어색해했지만 곧 흥미를 보였다. 외국인 선생의 발음과 리듬, 피아노 앞에서 웃음 짓던 아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돈이 좀 들어도 괜찮아. 하지만 1년쯤 지났을 무렵 선생이 갑작스레 귀국을 결정했다. 아내는 다시 유학 이야기를 꺼냈다. 이제 아니면 늦어. 지금 결정해야 해. 나는 버텼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결국 나는 허락했다. 담보대출과 월급의 대부분을 유학비로 보내야 하는 상황. 그때만 해도 나는 믿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아내의 고집 뒤에 숨겨져 있던 건 아이의 미래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욕망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회사 근처 허름한 모텔에 몸을 던졌다. 눅눅한 이불, 천장에서 깜빡이는 형광등. 나는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숨소리가 낯설게 메아리쳤다. 왜 하필 나야? 믿을 수 없어! 분노와 절망, 배신감과 무력감이 뒤엉켜 나를 질식시켰다. 다음날 나는 아내와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에는 전날 치우지 않은 그릇들이 남아있었지만 누구도 치우려 하지 않았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눌린 분노가 묻어났다. 아내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미안해. 그 말은 너무 짧았다. 너무 가볍고 너무 무책임했다. 그래서 그놈이 있는 곳으로 유학 보내자고 그렇게 고집한 거야? 그건 아니야. 아내는 끝내 말을 잊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더 이상 신뢰도 애정도 없다는 것을. 나는 입을 열었다. 이혼하자! 처갓집엔 네가 말해! 난 우리 집에 얘기할 테니 서로 방식이 달라서 갈라서는 걸로 정리하자! 그래야 아이에게 상처가 덜할 테니. 말을 마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무너진 신뢰 위에선 어떤 미래도 세울 수 없다. 내게 남은 건 단 하나, 아이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일뿐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이제 나는 아내의 거짓과 불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피아노 앞에서 보여주던 맑은 눈빛,
그것을 다시 되찾아주고 싶었다. 나는 아이와 함께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택한 길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